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요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무원 되기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필기시험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PSA 그에 대한 내용들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채용 면접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2025년도부터 국어 공무원 중에 국어 영어의 출제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건 두 개 길이 있어요. 공개 경쟁 체험 시험과 경력 경쟁 체험 시험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는 공개 경쟁 체험 시험으로, 그러니까 학력 경쟁 관계없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장에 시험 보면 되는데, 단 제한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 같은, 그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공개 경쟁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경쟁 체험 시험은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즉시 일자리 어떤 분야의 특수한 전문적 능력을 가졌거나, 그죠? 또 경력인다, 이런 사람 뽑을 때 경우에는 이 경력 경쟁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응시 연령에 응시 자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죠?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긴 해요. 어느 시에 얼마 동안 살아야 된다, 그죠? 이거 공고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직렬에 비해서는 특수한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경력 경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학위, 근무경 등등등 13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충족돼야만이 합니다.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분명히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한다고 해놨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 시험 아무리 봐갖고 되면 뭐합니까? 자기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무원 일을 하려면 누구 됐든 간에 어디든지 근무하든 간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근데 시험 공고부터 해서 임용까지 거치는데,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어떤 전문적인 능력들을 이제 검증하는 거고, 이에 비해서 면접시험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마다 다 다른 특성을 검증을 합니다. 자,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5급 공채하고 7급 공채는 1차에서 PSAT, 그죠? 그리고 나머지 영어나 5급 공채는 헌법도 보지만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또 전문적인 전문성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5급 공채 행정이나 기술이나 따라서 다 다른 과목들을 다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다만 9급 공채의 경우에는요, 필수학습을 가지고 국어외고 한국사 그리고 진주의 전문가가 나갑니다. 시험 출제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 출제 수준은요, 5급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정책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 6에서 7급은 전문 행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도. 그 다음에 9급, 8급은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측정한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해놓은 법에 저희가 나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출제 수준에 맞춰서 출제를 한 다음에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기본적으로 과목별 40%는 닿는 거예요. 즉 100점 만점에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직급에 따라서 어떤 직급은 평균 60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실제 그럼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나?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보시면 예시 한번 보세요. 각 주요 경력을 합격선 보시면 점수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점수가 합격선이 쉽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80점, 90점 넘쳐납니다. 그래서 웬만큼 공부에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그 죽도록 공부하지 않으면, 뭐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기에 뭐 몇 급에서 얼마 되려면은 순수 공부 시간만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수업 시간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수험 공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데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빠진 것보다 더 빠르게 부어가 물 넘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어야 돼요, 빨리.
그죠?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량은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PSAT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지금 7급의 PSAT가 도입돼가지고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PSAT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제 온 거라서 이 PSAT에 관련된 모든 거 다 제 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일반 시험은 성취도 평가예요. 근데 얼마만큼 공부했어? 얼마만큼 외우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PSAT는 성취도 평가가 아니에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해요. 사고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고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특정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사고를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읽은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근육과 똑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은 근육과 똑같다는 말이 뭐예요? 근육은 쓰면서도 어떻게 돼요? 단련되죠. 붉어지죠. 무슨 말? 아니 근육이 성장하는 건 그렇잖아요. 열심히 써서 근섬유가 끊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죠? 치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근섬유가 생겨요. 그래서 굵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인드, 머리 쓰는 것도 어떠냐? 똑같대요. 사고를 내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 섬유가 새로 자랍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사고력이에요. 종합적 사고력이에요. 기본적으로 PSAT는 학교 교육에서 습득한 능력이 있겠죠. 개인마다. 그리고 저희가 공직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겠죠. 이 교집합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을 측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빈 부분은 뭐냐? 2차 시험 면접에서 보게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를 뭘 평가하느냐? 언어 논리 능력은 글자 그대로 글의 이해 표현, 토론, 비판 및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료 해석 능력은 수치 자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과 정보 추출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상황 판단은 상황의 이해, 추론과 분석, 문제 해결, 판단 등을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뭐 이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그럼 뭐 하는 거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문제들을. 그리고 5급 공채에서는 전체 120문항, 여기가 40문항씩을 90분에 걸쳐서 그러니까 90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7급 공채도 마찬가지 3개를 보는데 25문항씩 60분씩 봅니다. 저는 솔직히 PSAT 시험 볼 때 시험답도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문제 보고 100개에서 합격하려고 딴 생각하는 순간 몇 문제 날아가요. 90분간, 60분간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 딴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눈 돌리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날아가거든요. 현재 이런 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시되는 지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언어 논리는 인문사회, 자연, 국학 등의 분야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 자료, 공직 관련 수치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수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다양하다. 그 다음에 상황 판단 같은 경우도 공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장면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이슈, 법령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의 모든 분야가 PSAT의 소재가 됩니다. 예컨대 저희 지금 시험위원으로 출제하는 사람 중에요, 이쪽 끝은 법학, 철학 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요, 저쪽 끝은 화공, 또 심지어는 저희 원본 중에 예술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 데이터들이 다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언어 논리 과목의 예시, 자료에서 예시, 상황 판단 예시.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언뜻하게 보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오시면은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실 걸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 PSAT를 보는 시험에 내가 할까 말까를 딱 준비할 때 제가 나름 기준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딱 받아가지고 내가 PSAT 평균이 시간 내에 딱 적어 풀어봤다. 60 나온다. 그러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PSAT 내가 딱 풀어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풀어보니까 80이 나왔다. 그러면 PSAT 공부할 필요 없어요. 바로 2차 준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PSAT에 대해서 평가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PSAT 타당성을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77.8%가 PSAT가 공직자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타당성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공채 PSAT 준비 기간을 물어봤거든요. 1차 합격 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74%가 6개월 미만이에요. 짧은 기간만 준비하더라는 거죠. 짧은 준비하고요. 그리고 공부방법도 물어보니까 기출문제 문제집 활용해서 독학을 했다라는 사람이 약 50% 정도. 저희가 원래 PSAT를 도입할 때 정책적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공부 기간을 짧게 하고 그리고 사교육비를 좀 줄이자 하는 것이 원래 정책적 목표인데 물론 이게 인터넷 강의도 하고 싶어 항상 있어요. 합격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합격자들에게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실 전체 조사를 해보면 이쪽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빼고 지나갔잖아요. PSAT 장점에 대해서 많은 장점을 얘기하는데 11.9%가 없대요. 가장 큰 제가 반성을 하고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이 11.9%조차도 없이 이것저것 장점이 많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이에요. 면접.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배경 블라인드 시험입니다. 면접장에 여러분이 들어오잖아요. 앉으면 여러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말고는 몰라요. 왜냐? 저희가 일 안 줍니다. 자료 자체를 이 사람 성적이 얼마고 있잖아요. 어디 나고 이런 거 아예 안 줘요. 전혀 심지어는 최종 합격할 때까지 우리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뭐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블라인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무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요. 특히 평가 기준은요. 그날 아침에 면접관에게 귀가 아프도록 설명을 드려요. 오늘의 면접 기준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직렬의 면접 기준 이거고요. 이외의 것들은 평가에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는 뭘 하느냐? 개별 발표, 경험 면접, 상황 면접 이런 거 할 때 이런 기법을 쓰면서 응시자가 작성한 작성 자료만을 판단의 근거로 씁니다. 작성 자료하고 그리고 응시자가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그죠? 이야기하는 그것만 판단 근거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뭐 부모가 어떤 분인지 누구 지도 교수인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면접 기법 쓰고 있는데 참 마세요. 집단 토의, 뭐 발표, 경험, 상황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토의는 일단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토의하다 또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하니까 쓰고 있지 않는데 하여튼 나머지 것들은 지금 하여튼 직급에 따라서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급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9급의 경우에 전체 면접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가면 안내를 해요. 안내한 다음에 경험, 상황 면접 자료를 한 20분간 작성하게 합니다. 문제 주고 작성해요. 작성하고 이동해서 다른 방에 가서 5분 발표를 또 준비합니다. 5분 준비하면 또다시 면접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공무원 정말 뗀뗀하게 일하는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게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순서를 진행됩니다. 걸어가서 면접장 앞에 가요. 가가 시간이 딱 되면 전체가 동시에 면접장 입장을 쫙 합니다. 시간 딱 맞춰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5분 발표, 질의응답 10분 정도에 5분 발표하고 5분간 질의응답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경험 상황 면접 개인별 20분씩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요. 나가면 이제 면접 단계에서는 평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조금 디테일하게 5분 발표를 좀 말씀드리면 5분 발표는 어떤 사례 같은 거를 주거든요. 사례 같은 걸 주고 그 사례를 읽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 문페이지에다 메모를 하게 해요. 메모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메모한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들어가면 본인이 묻을 있어요. 무엇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면접관에서 얘기하죠. 면접을 편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발표 관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하면 발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발표를 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5분간 남은 기간 동안 지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 발표 시간을 지켜주겠습니다. 5분 발표는 얼마 동안 발표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5분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1분 만에 끝내면 어떻겠어요? 물론 면접관이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응시자가 1분 발표하면 나머지 9분간 지켜달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하지만 그죠? 어떻게 1분간 발표하는 거예요? 이분은 1분 발표할 게 좀 그렇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시간을 맞춰서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고등학교 단계일 때 경험 면접, 상업 면접을 하거든요. 경험 면접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는 경험 면접인데, 경험 면접은 공직자가 입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떤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준비 자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상업 면접은 실제로 공직자가 공직에 들어왔을 때 겪을 만한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제시하고, 이때 이 사람, 내가 공직자라면, 내가 만약에 현직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성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성한 거를. 그러니까 그 면접위원이 그 작성된 걸 읽어보겠죠.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질의응답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7급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9급과 7급은 현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의를 안 한다고 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험 상황 작성, 개의 발표 하는데, 차이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의 발표 질의응답이에요. 그게 5분 발표는 짧은 사례를 주고 하지만, 7급 그 공채사는 개인 발표의 경우는 제법 긴 자료를 줍니다. 3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 페이지를 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경험 상황 면접은 거의 동일한데 물론 내용은 조금 7급과 9급의 차별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집단 토의는 일단 집단 토의 생길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 집단 토의가 있으면 오전에는 집단 토의를 해요. 있으면 만약 없으면 그냥 오후에 하는 과정을 오전부터 시작해요.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일단 집단 토의는 현재 2023년까지는 2020년, 2021년, 2022, 23년 안 했어요. 그룹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져요. 5급 공채의 경우는 나눠져가지고, A 그룹의 경우에는 직무 역량에 대해서 직무 역량 면접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공직가 적용이 되고, B 그룹은 공직 가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그룹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합격자 우수. 보통 미흡이 있어요. 우수는 어떻다고요? 면접에서 우수. 모두가 다 상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적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꼴찌라도 합격이에요. 그 미흡은 어떻게 될까요? 특정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이에요. 보통은 우수 등급 받은 응시자를 포함해서 선발 예정일에 도달할 때까지의 등수까지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받으면 등수대로 합격. 근데 우수나 미흡을 받으면 등수와 관계없이. 그죠? 게다가 추가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일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추가 면접. 반대로 미흡 등급을 받은 수가 탈락 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10명 뽑기고 5명 떨어지게 돼 있는데 7명이 미흡 받아서, 그죠? 더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추가 면접을 별도 안내드리고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1, 2, 3, 4, 5의 기준을 가지고 면접을 해왔습니다. 원래 공직 가치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재상에 맞춰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력식, 윤리적인, 그리고 추가 역량을 가지고 실시 기관, 시험 실시 기관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량이 있거든요. 이를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접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국어공무원 출제 방향인데, 이건 당장 내년에 하는 건 아니에요. 2024년, 2025년부터 할 건데, 그래도 이 중에는 또 내년에 된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했을까요? 기존의 출제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어요. 국어 영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뭐냐면 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가지고 현대사회의 흐름과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쓸데없는 너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간시험하고 호환이 안 된다, 서로 호환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수험 준비 과정에서 열심히 뭐 해놨지만 실제 실무에서 누가 안 쓰더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지식 암기 위주의 국어 영어 과목을 직무 능력 중심으로 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해서 수험 준비 부담도 줄여둘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부, 그러니까 수험 준비 과정에서 얻은 어떤 그 역량을 실제 직무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출제 방향 전환의 목표입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 같은 사고력을 같이 검증하도록 됩니다. 같이 검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할 예정이고요. 영어 과목도 실제 업무에 필요한 그런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라든가 어법 같은 것들 이런 걸 암기가 덜 필요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고요. 전자우편, 안내문, 또 카톡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대면을 넘어서서 이제는 뭡니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 영어 과목의 또 변화입니다. 자, 기존의 문제를 잠깐 볼게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느낌으로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외래어법이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 슈림프, 뭐 이런 것들 막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저런 걸 신경 쓰고 산단 말입니까? 라는 비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기도 보시면 아시지만 뭐 통사적 합성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글의 내용을 같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겠다는 것이 제 취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적 사고력, 홍주무가 박통하나가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그 아주 그 기본적인 사고 능력들, 그죠? 논리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제법 많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영어 과목도 기존에 보면 어법 자체를 불러요. 어법 옳은 것은 솔직히 저도 영어 잘 못해서 그런지 제일 싫은 문제가 어법 문제예요. 옳은 것. 도대체 어디서 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그 다음에 밑줄친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걸 몰라 히트 들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을 이용해서 내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이런 게시물들 1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게시물들 실제 영어 게시물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메일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 출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